안녕하세요. 건강하이소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더디고 예전보다 기운이 빨리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몸이 필요한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버티던 몸이지만 50세 이후에는 근육, 뼈, 혈관,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음식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꾸준히 내 몸에 맞게 먹느냐입니다. 1.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50세 이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오래 걷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도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달걀은 참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은 부드럽고 소화도 비교적 잘 되고 단백질을 챙기기 쉬운 음식입니다. 특히 아침에 달걀 하나를 먹으면 속의 부담은 적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기운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 어른들도 달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 기운이 떨어진 사람에게 달걀찜이나 삶은 달걀을 챙겨주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다시 세우는 음식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 1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듯 부쳐 먹기보다는 삶은 달걀, 달걀찜처럼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번째는 두부와 콩입니다. 50세 이후에는 고기만으로 단백질을 채우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두부와 콩은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는 씻기 편하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간장 조금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콩은 밥에 넣어 먹어도 좋고 콩자반이나 청국장, 된장국처럼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근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 장 건강, 포만감도 함께 중요합니다. 콩류는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 식사 후 포만감을 주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콩은 오랫동안 몸을 보하는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옛사람들이 콩밥, 된장, 청국장을 꾸준히 먹었던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콩도 과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가스가 잘 차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은 양을 갑자기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두부반무, 콩 한두 숟가락처럼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50세 이후 식탁에 자주 올리면 좋은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걱정이 늘어나고 손발이 차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지방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고등어구이, 꽁치조림을 밥상에 자주 올렸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없어도 밥, 된장국, 생선 한 토막이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꽤 잘 챙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지만 고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등푸른 생선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조린 생선, 젓갈처럼 염분이 높은 생선은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간을 약하게 하고 구이나 찜으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식단 제한을 받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네 번째는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뼈 건강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고관절이 약해지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멸치는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을 챙기기 좋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칼슘 식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볶음, 멸치육수, 잡멸치 주먹밥처럼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멸치육수로 국을 끓이면 속도 편하고 음식 맛도 살아납니다. 옛 어른들이 멸치육수를 국물의 기본으로 쓴 이유도 있습니다. 깊은 맛을 내면서도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함께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염분입니다. 멸치는 짠맛이 강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물에 한번 헹구거나 볶을 때 간장과 설탕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볶음은 건강식이지만 너무 짜고 달게 만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섯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상추, 시금치, 깻잎, 케일, 근대, 부추 같은 녹색 잎채소는 50세 이후 꼭 챙기면 좋은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고 식사량은 줄어드는데 속은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만 먹는 식탁에 채소가 들어오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깻잎이나 상추는 고기를 먹을 때만 곁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밥에 싸 먹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나물 반찬은 시니어 식탁에 참 잘 맞습니다. 씹기 좋고 부담이 적고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푸른 채소는 몸에 열을 식히고 막힌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옛사람들이 봄나물, 산나물을 귀하게 먹은 것도 계절마다 몸을 깨우는 지혜였습니다. 다만 모든 채소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 칼륨 제한을 받는 분들은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를 데쳐서 물을 버리고 드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6. 여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50세 이후 장 건강을 생각할 때 챙기면 좋은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가스가 차거나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해집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 건강이 흔들리면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식탁에는 발효식품이 참 많았습니다. 된장국, 청국장, 김치, 간장, 고추장까지 모두 발효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특히 청국장과 된장은 냄새는 강해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오래 사랑받아 왔습니다. 요구르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당이 적은 플레인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바나나 조금을 곁들이면 아침 대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짠맛과 당분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은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짜게 먹으면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김치는 많이 먹기보다 적당량을 곁들이고 국물까지 많이 먹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도 달콤한 맛만 보고 고르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7. 일곱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같은 견과류는 50세 이후 간식으로 챙기기 좋은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자, 빵, 달달한 간식이 당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식은 잠깐 입은 즐겁지만 혈당과 체중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를 조금씩 챙기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단백질, 미네랄이 들어있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먹으면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예전부터 머리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꼭 그런 표현을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견과류가 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는 음식이라는 점은 분명히 기억할 만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이 뿌려진 견과류보다는 무염 견과류가 좋고 치아가 약한 분들은 잘게 부수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음식 7가지는 달걀, 두부와 콩, 등푸른 생선, 멸치, 녹색 잎채소, 발효식품,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밥상에서 자주 보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챙겨야 하고, 뼈를 지키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생각해야 하고, 장을 편하게 하려면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가까이 해야 하고, 혈관과 염증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도 필요합니다. 다만 건강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 통풍,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음식도 양과 조리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정 음식이 약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몸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어른들은 특별한 영양제를 몰라도 계절 음식, 콩, 생선, 나물, 발효 음식을 밥상에 올리며 몸을 지켜왔습니다. 결국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나물 한 접시, 저녁에 두부나 생선 한 토막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식습관이 쌓이면 50대 이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하이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